파도 끝없는 파도 괴담 파파괴. 네. 파도 괴물. 네, 파도 괴물 양평 김건희 라인에 대한 건희동산 도로에 대한 얘기들이 또 추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거 아니에요. 신선하게 추가로 새로 밝혀진 얘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로부터 구두보고만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용역업체로부터 종점이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은 없고 회의를 할 때 차트를 보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처음에 이 용역업체가 일을 시작해 3월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와 관련된 변경안이 보고가 된 게 경교롭게도 국토부에 보고가 된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달이 안 돼요. 준비한 시간이. 5월 18일인가 아마 그 원희룡이 18일, 19일인가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달이 아니라 50한 며칠 동안 네. 여기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변경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초안이.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조사를 한다고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페이퍼워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6개월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로 변경이 뭐 바뀌려고 하면 뭐 교통 영향 평가를 했다든지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게 있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그 자료를 보고 이래서 변경합니다라고 제안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이쪽 도로로 가는 안을 2달도 안 되는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들어서 취임하는 날 원희룡이한테 떡하니 갖다 줬다는 거죠. 강서면 안은. 그러니까 이 국토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용역업체로부터 종점이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의를 하니까 제안서 자체가 없다. 그냥 차트 보면서 구두로 보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없이 그냥 했다는 거잖아. 이게 1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점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경 노선만 하는 데만 공사비가 1조 7천억이 들어갈 걸로 얘네들이 추산을 하는 거야. 이 국책 사업을 네. 이것도 없이 그냥 구두 보고 서류도 말망해서 말로만 상의해갖고. 야,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별걸 다 서류화 시켜달라고 해요. 절차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게 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왜냐면 나는 방송 출연한 건데 그 방송 출연한 거 일일이 다 캡처해가지고 링크 달아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요. 저는 그냥 제 이력서 보내면 된다고 프로필 그랬더니 아유 저희가 공무원이라서 서류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놓고 36,000원 준다? 정해진 또 금액이 있어요. 우리는 공무원이라서요. 지평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3.3%를 또 떼요. 그래서 진짜 최악이다. 공무원들하고 일하기 정말 짜증난다. 그런데 구두복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몇천 원 가지고도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데 1조가 넘는 국책 사업을 구두보고로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정너예요. 무조건 이쪽 안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거고 이거는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돼 있을 인수위 차원에서 건희동산에 대한 오다가 내려간 거죠. 네, 임기 안에 당신 임기야. 내 임기 아니야. 건희 임기 말고 희룡이 임기 안에 당신 총선 때 되면 그때는 장관 5년 내내 할 거야? 다음에 출마하려면 2년 후에는 좋은 데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2년 안에 이걸 끝내라고 한 거야. 착공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그나마 1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안진걸 소장한테 딱 들켜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원희룡이도 그랬겠지. 야, 이거 저기 그 유튜브 유출되는 것만 잡고 그 다음에 그 국토부 안에 있는 직원들만 입단속을 시키면 이거 그냥 조용히 없는 걸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국토부 안에 직원들은 이렇게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시키는 대로 일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연결될 사람이 몇 명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없는 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분명히 그랬잖아. 자기가 이와 관련해 갖고 아는 사실이 이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서 국회의원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희룡. 그래놓고 땅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돼. 그래놓고 지금은 내가 다 백지화 시켰잖아. 이건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라고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지화 시킬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국토부 관계자가 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 산하공기업 한국도로공사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그 동해종합기술공사 그 다음에 경동 엔지니어링 관계자 전부 다 하는 이 회의에 16번이 있었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11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가서 계속 간섭한 거 아니야. 근데 국토부가 용역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11번을 회의를 했는데. 서류를 받아서 출장을 간다고 기록까지 해놓고 아휴. 가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바구만 털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하고만 떨고 왔어. 이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말만 하면 다 바뀌어 이거잖아 결국에.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야 말만 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결론을 강상면으로 내놓고 이거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짓거리를 지난 1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 도시국장, 사실상 양평의 실세인 그 안도시국장 이름까지 또 다. 아무튼 그 안국장이 혹시 또 안국장이 안진걸이랑 친척이라서 제보한 거 아닐까? 뭐라 일부러 A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근데 이미 A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안국장이니까 A씨 뭐 이런 그런 건가? 그런 느낌. ABC가 아니라 AN 해서 안국장이었던 거야?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노골적이네요. 어쨌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새로운 군수 오자마자 국장으로 지금 승진을 한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 갖고 양평 군수가 자기가 승진을 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 수사 중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승진은 무슨 기준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만 승진시켰잖아, 당신이.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에서 배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이 된 건데요. 그리고 승진한 지 11일 만에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이 됐고, 양평구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포함된 대안 3가지를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승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진성 군수가 한겨레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사 당시 이 사람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었다. 아니 자기가 승진을 시켰는데 누가 관여해? 그럼. 이 누가 관여했는지 물어봐야 돼. 아니 그러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 지금 전 군수였고 아니죠. 날려먹은 국회의원. 아니지. 얘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김모 씨일 수도 있지. 김모 씨가 직접 했다고? 응. 근데 엄마 땅이. 이 전 군수 얘기로는 옛날 군수 아니라 전진선 군수 얘기로는 자기는 그 오빠나 최 군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전 군수는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겸상할 레벨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헐. 국장 하나 승진시켜라고 명령한 이후에 너는 그냥 빠져있어라고 하고 그 국장이 지 맘대로 한 거야. 그 국장이 군수보다 더 높은
그렇지. 네, 실세예요. 보세요. 군수가 들어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명만 딱 집어서 국장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승진시켰는데. 승진시키고 나니까 11일 만에 네. 이미 그의 노선에 대한 협의가 시작이 되잖아. 전결로 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걸로. 대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는 뭘 알았겠냐고. 왜 얘를 승진을 시켜야 되는지. 군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게 왜 정점이 이렇게 되는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럴 짬밥이 안 저는 됩니다. 감히 은순 할머니, 은순 회장님하고 겸상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개 군수 따위가 어찌 감히 저는 깃털입니다. 저는 그 급이 아니에요. 네. 에레이 에이, 진짜. 정말 한심한 새끼들이죠. 아니 뭐 하긴 그렇기도 할 거야. 지금 국토부 장관도 마음대로 부리고 지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쉽게 바꾼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기 한번 예를 들어 뭐 이 일 처리하시려면 저랑 한번 얼굴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선거법으로 아마 군수 날라갔을 거예요, 이 새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만큼 엉망진창이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해가 가. 이 백지화 선언을 한 이 원희룡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걸 아니 왜 그 백지화하지 않으면 입장을 이해해줘?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걸 깠다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로 땅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로 나온 땅은 뭐냐라고 이걸 봤는데 말 그대로 김건희 일가의 그 대리 말하자면 그 명의 대여인으로 추측이 되는 김땡갑씨라고 하는 그 김충식 씨? 아니 그 김충식 씨는 저기고 이 그 내연남이고 내연남이고. 그 내연남은 그냥 에이. 노골적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고 김땡갑씨라고 친척인데 네. 근데 그 진짜. 그 땅의 명의를 빌려주고 계신 분이 있거든. 친척인데 명의를 빌려준다. 저는 최은순 김건희 모녀를 보면서 네. 진짜 왜 옛말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딸이 엄마 팔자 닮아간다는 그 무서운 말 있잖아요. 정말 많은 세상의 모든 딸들이 싫어하는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연남. 이제 김땡갑 씨 이름으로 된 추가 땅이 조그만 게 하나가 더 나온 거죠. 근데 위치가 어디다? 실질적인 선산하고 네, 실질적인 선사. 그 다음에 원희룡이 주장하는 가짜 선산. 네, 참고 부지로 쓰이고 있는 현재 그 가짜 선산 사이에서 추가 땅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네. 지금 아주 작은 필지로 여기 어디서 땅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다 이제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냥 저기 네. 땅 그냥 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예정 부지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도로 위쪽으로 해갖고 이제 그 양양 춘천간 고속도로하고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의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요쪽 주변이 엑기스야. 다 엑기스예요. 그래서 요 땅은 이 김충식 이제 원래 김건희 일가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이거 이제 상속을 받은 땅인 거고요. 요거는 세 사람 명의로 따로 산.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하고 저 최은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명의로 생각했던 세 사람이 사는 땅인 거야. 이게 선산인 거야, 실질적인. 그러니까 물려준 땅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아빠는 여기다 안 묻고 여기다 묻은 거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묻은 거지, 지금. 왜 형태로만 보면.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데를 안 묻고 그래서 그럼 선산에서 쫓겨난 거야? 선산도
그 자가나 전세보다는 예? 자가보다는 예? 전세나 월세를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개발이 확대되면 이장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에 추가 사항으로 드러난 게 이 부채도로라고 하는 도로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채도로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자, 이쪽 땅이, 일가가 상속받은 땅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지를 나눴어요. 네. 필지를 나눈 중에 요쪽 땅, 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충식 씨입니다. 김충식 씨? 네. 네. 내연남. 뭐, 오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파트 오브 원. 그래서 이 김충식 씨가 이 땅을 네. 형질 변경을 하기 전에 부채도로 민원을 넣습니다. 부채도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 때문에 여기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로가 생기니까 지하로 가든 위로 가든 못 넘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도로 때문에 내가 진출이 불편하니 도로를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도로를 놔달라고 민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원을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산 아니야? 필지만 나눠놨기 때문에 그냥 산이거든. 그냥 산. 그래서 거기에 주거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도로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 그쵸. 근데 부채도로가 났어. 그럼 부채도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받아서 도로를 놓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 도로가 이 땅을 지나가요. 인접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형질 변경 신청을 그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임야일 때 부채도로를 넣었는데 이게 부채도로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도로공사 해줬는데 네. 이 부채공사가 진행 중이면 형질 변경을 해주면 안 돼. 네. 근데 형질 변경 해줬는데 해줬어. 충식이 땅만. 그래서 충식이 땅을 해주고 나니까 옆에 있는 건이 오빠가 쟤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나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충식이는 여기다가 창고 진다고 땅을 갖고 가건물이라도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왜 우리는 그럼 안 바꿔줘야 충식이 땅을 바꿔주고 같이 해갖고 형질 변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부채도로가 생긴 것도 문제고 부채도로가 계획돼 있는 땅의 형질 변경을 인정해 준 것도 특혜예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건 여기까지 신청했는데 이만큼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왜 이만큼을 더해줬냐? 여기에서 묘비 가는데 이게 이제 요 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직선 거리인 거야. 근데 여기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여기가 이 부채도로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아버님, 산림공무원 아버지가 영면하고 계신 땅 바로 밑까지, 산 밑까지 도로가 나게끔 추가 연장을 한 부채도로를 도로공사가 이유 없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와. 자, 이때 이 도로를 허가해준 도로공사 측도 좀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이런 네. 도로를 내줬으며 그러니까요. 이 도로가 분명히 기획되는데 왜 형질 변경을 해줬으며 네. 최소한 충식이 형은 땅이라도 밀고 가건물이라도 짓고 칠면조라도 풀어놨는데 네. 예? 어? 칠면조? 거의 네. 칠면조 키우더라고 칠면조. 아. 근데 그 옆에 있는 건이 땅이나 건이 오빠 땅은 네. 산을 그대로 둔 상태인데도 형질 변경을 해줬단 말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게 되네? 이러고 계속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도 불법적으로 해주고. 이게 되네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해 그러면 이건 돼야 돼. 네 그러고 한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로공사가 네 이러고 해줄까요? 찌르리죠. 아 왜 김충식 씨는 해줬잖아요. 이게 진짜 역대로 대통령 친인척도 못할 네. 엄청난 특혜를 부린 거예요. 도대체 양평 안에 얼마만한 권력을 갖고 있길래 아 자기 어머, 양평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혹시 양평 안에 지네들만의 무슨 공학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건의동산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나 지금 너무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그 건의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양평 군민 10만 명이 물론 10만은 아니지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대잖아요.
양평국민 전 주민등록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도 10몇만인데 네. 그 중에 10만 명이 근데 중복 서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라 양평군이 이렇게 새 도로안을 원한다, 새 정점안을 원한다라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밝혀진 상황인 겁니다. 야,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쪽 주변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방송 본 거지, 기본적으로. 안 본다니까. 우리 방송 조중동밖에 안 본다고. 민주당은 조중동밖에 그 안 봐. 보좌관님이라도 본 거지. 그래서 여기 등기부 등본 떼봐야 된다. 2019년도 이후로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 땅을 사고 땅 주인이 바뀌었는지 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휴. 자, 여기가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빙산의 일각, 서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에요. 네. 왜죠? 난 별로 본편이 궁금하지 않아요. 서막에서 그쳐주세요. 그래서 이 본편은 2006년부터 시작했던 김건희, 이게 최은순을 주도로 한 대한민국 최대의 투기 사기 이 전문가 집단이 이제 성장을 거쳐서 여기가 피날레. 이게 이제 이걸로 해갖고 마지막 완료를 때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연루자와 얼마나 많은 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법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파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드라마 하나 써요. 응? 이걸로 드라마는 하나 써요. 이 정도는 무협지를 써야 돼. 왜냐면 드라마도 이따위로 쓰잖아? 그럼 내가 펜티하우스 이후에 이렇게 황당한 드라마는 처음 본다라고 욕먹어. 개연성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조선왕조 시대나 고려 왕조 때도 네. 이렇게 못했을 일이야. 아내의 유혹 저리 가라네죠. 정말 이걸 막장 드라마로 쓰면 네. 야, 이 작가 상상력이 미쳤네. 근데 우린 이게 다큐예요, 지금. 실제 진짜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내가 땅을 샀고 아. 거기에 도로가 있으라 했더니 도로가 떡하니 생기더라. 내가 양평에만 샀겠느냐. 당진에도 땅을 사면 기차역이 생겨라라고 말하면 기차역이 기차역이 생기더라. 정말 묘하게 700에서 1km 사이에 기차역이 옮겨오더라라고 하는 모세의 기적보다 놀라운, 모세는 사실 돈 안 들이고 기적을 했잖아. 돈이 허벌나게 드는 은순의 기적이 이 대한민국에 은혜롭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양평 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뭐 국민들 데리고 왔다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이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잠깐만, 그래서 거기 간 공무원들 다 저기 그래서 민주당에서 넣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아마. 양평군에서 감사를 안 하니까 경기도가 해야죠. 해야지, 뭐. 네. 근데 이거 설마 안 하고 넘어갈 거 아니시죠? 네. 지사님, 자, 반은 믿어요. 반만.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SNS상에 김동연 지사를 홍보하는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옛날에 이낙연이 하던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친서민적인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저희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나올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김은혜를 찍을 순 없잖아. 그래도 일단 오했는데. 되는 건데 저희는 김동연 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송작가 TV는. 아닙니다. 저것은 문화나의 개인적인
신뢰의 편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너님 빼고 우린 다 안 믿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켜봐야 된다. 믿을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우리 눈치를 보는 척하고 있지만 언제 뒤통수를 찔지 모르고 진짜 제2의 이낙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 잘하는 게 끝에 이낙연처럼 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잘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계속 검증해 그러니까 위에 올려놔야 경찰에 된다는 의뢰하지 겁니다. 마세요. 네, 직접 경기도 안에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 감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미리 쟤네들이 증거인멸하기 전에 경찰들 끼어들기 전에 가가지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등기부 등본 뭐 전부 다 떼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코로나 때 저기 신천지 신천지. 쳐들어간 거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괜히 검찰 하고 경찰에 있나 모르겠네. 협조 구하지 마세요. 방해만 되니까.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